자, 이제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275페이지요. 자, 이 말 뜻이 뭔가 아까 설명했던 이 말입니다. 내가 현재 살 수 있는 건물이 여러 개 건물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개를 선택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 건물을 보고 한 개 선택할 때 가장 좋은 걸 선택해 주는 방식이 있다고. 이런 걸 다른 말로 최선의 투자에 대한 선택 방법이 있는데 여기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평균 분산 원리와 그 다음에 여기에 단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단점을 보내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포트폴리오. 요 두 개요. 그래서 첫 번째 할 게 나중에 제가 다음에 설명할 건데 요 평균 같은 말이 뭔지 압니까? 요게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 우리 아까 표준 편차 분산이란 말 뜻이 뭐죠? 위험이지. 그죠? 그래서 이 말은 여러 개 투자 대상 중에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분석해서 얘는 항상 기본 전제가 있죠. 무조건 딱 한 곳, 한 곳에만 뭐 있습니까?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딱 한 곳만. 근데 이게 딱 한 곳에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점들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게 두 번째 포트폴리오. 이 포트폴리오 말 뜻이 뭐 있습니까? 여러 곳에 뭐 합니까? 나누어 투자하는 방식이죠. 이런 걸 다른 말로 분산 투자 이런 말 쓰겠다. 그죠? 그래서 일단 이제 기본은 먼저 평균 분산 원리를 먼저 보셔야 돼요. 보는데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물어보자고요. 만약에 갑이란 이제 사람이 있는데 A하고 B가 있어요. 각 투자 대상마다 장래 예상될 수 있는 기대 수익을 산출해 보니까 얘가 현재 10%, 얘는 12% 정도 수익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투자하겠습니까? 당연히 B가 되겠다. 그죠? 근데 문제는 A가 은행이고 B가 주식이야. 그럼 생각이 달라지겠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 말은 뭔가 하면 수익률만 가지고 투자 판단은 좀 곤란하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수익이 실제 수익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 즉 이 말 뜻이 뭐냐?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는 뭐 있습니까? 투자할까 말까 분석했을 때 기대 수익과 위험을 둘 다 고려한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이렇게 된다면 어디 투자하겠습니까? 위험은 같은데 당연히 기대 수익이 높은 B 하겠다. 그죠? 또 이렇게 돼도 뭐 있습니까? 당연히 B 하겠죠. 그죠? 이와 같이 딱 한 곳에 분명히 투자할 수 있겠다. 그죠? 따라서 이건 뭐 있습니까? 무조건 요 B에게만 투자할 것 같아. 따라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평균 분산 원리에 따라 선택을 뭐 합니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런데 이 같은 케이스를 보니 이런 겁니다. 자, 요 C와 D가 있는데 이 기대 수익률과 그다음 위험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예, 기대 수익은 C는 10%고 D는 만약 이게 12% 된다 치자고요. 근데 위험을 보니까 위험은 2%, 얘가 4% 된다. 이렇게 나올 경우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이때는 어디에다 투자하겠습니까? C, D, 어디? 수익은 D고 위험은 C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다른 말로 이거 아닙니까? 평균 분산 원리는 무조건 수익이 높고 위험이 낮은 딱 한 곳만 하게 돼 있는 원칙이.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그런 요건을 충족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이건 평균 분산 원리에 따라 선택을 뭐요? 할 수가 없다. 우리 요걸 뭐라냐? 같은 말이 평균 분산 원리의 오류다. 이랬습니다. 쓸 때. 맞잖아.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 있냐? 여기 대책이 뭐 있습니까? 포트폴리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시라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책 보니까
요 설명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271페이지 보니까요. 그 갈로 3번. 그죠? 271페이지 보니까 갈로 3번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내용이 평균 분산 원리인데 그걸 나중에 읽어보면요. 그 그림이 그런 그림이에요. 그림이 결국 이런 그림인데 나중에 그림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하는데 거기 말뜻이 첫 번째 이런 조건 적어줄 거예요. 선택할 수 있지만 이런 조건 분명히 적어주면 이건 선택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반해서 만들어진 게 다시 저기 있는 275페이지 이렇게 흘러가야 돼 원리는. 이렇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건 이 포트폴리오가 뭘까? 요것만 좀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투자를 공부해보면 약간 내용이 어렵다, 그죠? 생각보다. 자, 일단 첫 번째 이건 딱 두 개만 하시면 돼. 여러분들은 이거 왜 하니? 목적과 두 번째 우리 책에는 설명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나 실제 이게 정답을 좌우해 주는 건 딱 두 개요. 상관계수란 말 뜻이 뭘까? 이거하고 요 목적만 정확히 하시면 목적만. 그 외에는 사실 큰 의미 없거든요. 자, 가볼게요 이제. 자, 얘는 목적인 거죠. 자금을 여러 곳에 뭡니까? 분산 투자에서 궁극적 목적 뭐 있습니까? 안전한 결합 편익을 얻을 목적이에요. 즉 다른 말로 위험을 갖다 뭐 있습니까? 제거 또는 감소시킬 목적입니다. 자, 일단 이런 게 이제 궁극적 목적인데 이건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때 보니까 자, 첫 번째 이거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이란 말은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반대로 있죠. 비체계적 위험 두 개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체계란 말과 비체계란 말 나오면 이건 지문상 나오죠. 나오면 거의 90%는 여기 답이 나와. 여기서 항상. 그 이유가 있어. 한 개는 피할 수 있는 위험이야. 한 개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거든. 둘 중에 어느 게 피할 수 없는 거요? 어느 게? 왠지 느낌이 여기에 한자상 모형 아니 비자잖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꾸 이게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시험을 계속 내는 것 같아 보니 틀린 말로써. 자, 이런 거 그냥 그대로 번역하시라고. 체계적으로 분석을 했지만 그래도 위험은 온다는 거야. 아무리 분석을 잘해도. 요거는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손해본 거라고. 그럼 얘는 분석만 잘하면 그런 위험은 없겠지. 그죠? 표현 자체가. 이렇게 그대로 번역하셔야 돼. 그래서 결국은 둘 다 보니까 둘 다 체계란 건 뭐 있습니까? 아무리 분석을 잘 한다 하더라도 이 위험은 반드시 온다는 거지. 그래서 피할 수 뭐요? 없는 위험이 된다고. 뒤에 있는 건 분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손해봤기 때문에 분석만 잘하면 피할 수 뭐요? 있는 위험 되겠다. 그죠? 이게 우리 최근에 거의 매년 시험 나면요. 답은 항상 여기 나와. 여기서. 그러면 주로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되는가 하면요. 얘는 보니까 대부분 다 모든 부동산, 우리 모든 부동산이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보통 이걸 쓸 때 뭔가 하면 시장에서 야기되는 위험, 시장. 분명히 요 말 나와야 됩니다. 야기되는 위험이 곧 이게 다른 말 체계고, 비체계는 뭐 있습니까? 개별 부동산마다 안고 있는 그런 위험이 다른 말로 이게 비체계로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항상 제가 좀 더 하겠지만
이렇게 시험 나오겠죠. 시작에서 이야기되는 이러이러한 위험들은 책에서거든요. 그 뒷말 알 필요 없어. 아무 의미 없으니까. 자,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 울산시에 여기 현재 요 동네가 무슨 동네지? 무거동에 보니까 경기에 침체돼 있죠. 돼 있는데 경기 침체돼 있는데 보니까 예, 우리 학원 옆에 다른 B 건물이 있어. 그럼 우리 학원 건물만 집값 떨어지고 얘는 집값 안 떨어집니까? 똑같이 떨어지는 거지. 이와 같이 공이 똑같이 영향받는 그런 위험이 다른 말로 체계고. 근데 요 건물을 가봤어. 실제 내 살려고 가보니까 요 학원 건물은 굉장히 잘 지었어. 튼튼하게. 요건 완전 부실이야. 요건 피할 수 있는 거지. 분석 잘못이죠. 각각에 있는 개별 물건마다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게 곧 이게 B체계로 보시면 돼. 자, 다시 이걸 갖다 보는 시간에 대한 중요한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요거 내가 수업 안 했어. 안 했거든. 이게 시험 나왔네. 나왔어. 그래서 우리 다 틀렸다. 똑같은 조건이지. 여기에 뭐예요? 이게 체계라고. 근데 요거 제가 수업했거든요. 했는데 누구는 맞추고 누구는 틀려져. 개인 능력이지. 그게 뭐예요? B체계라고. 그래 보시면 돼. 안 되면 뭐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자, 비가 오면 피할 거요? 안 피할 거요? 그래 가시라고. 안 되면 방법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맞추면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형태로 하든지 어쨌든 요거 헷갈리면 안 돼. 요거. 자, 그런데 요걸 분석해서 과연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얘는 제거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요건 분석만 잘하면 제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손해봤으니까. 그래서 그 제거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 묻거든. 곧 그게 포트폴리오. 요래 가시라고. 포트폴리오. 자, 따라서 지금 중요한 건 요거부터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니까 분산투자의 궁극 목적은 위험을 제거할 목적인데 위험이 크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체계적 위험과 두 개 있죠. 그죠? 있는데 어떠한 위험을 제거할 목적입니까? 뭐죠? 이런 게 시험에 간단히 나온다. 자, 우리 문제 제가 한 개 보여줄게. 자, 문제가 이 간단하게 한 개만 보여주면 이런 말이거든요. 예, 319페이지 10번 문제. 10번에 보니까 10번에 4번. 예, 그렇게 시험 나와.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풀면요. 답이 될 수 딱 정해져 있다고. 됐죠? 오직 분산투자의 궁극적 목적은 비체계 위험만 제거시킬 목적이지 체계적 위험까지 제거시킬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체계는 절대 제거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다시요. 계속합니다. 한 번 더. 아까 다시 거기 문제에서 이렇게 시험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문제가 얘가 어디 있던가 하면은 왜 또 이게 안 보이지? 저기 있네. 321페이지 13번 보니까 거기서 박스 안에 있는 니얼번. 그러니까 보세요. 요거 아닙니까? 요 말 나왔지. 그죠? 보세요. 요거 나오면 체계 비체계. 비체계. 얘는 제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 가야 돼. 그러니까 틀리게 될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네, 일단 그렇게 문제 푸는 요령 마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이제 요 보세요. 이 상관이란 말이 이제 우리 요거나 여러분 앞으로 개수란 건 이게 크기가 있죠. 0과 이게 1 사이거든요. 원래 개수 값은 상관은 어떤 이 상관이 말입니다. 두 개의 변수 간의 연관성을 따져보는 거예요. 두 개의 변수 간에. 자, 물어보죠. 분필 가격과 아파트 가격 연관성 없지. 그런 게 상관관계 없다는 게 값이 0이 된다고. 응? 다시
땅값이 올라가면 분양가도 연관성이 있지. 그런 게 1에 가까워. 다시 아파트 사용 연수가 많아지면 집값은 떨어지겠지. 연관성이 있지. 요것도 1에 가깝다고. 다만 다시 땅값 올라가니까 저기 있는 분양가도 같이 올라가지. 같은 방향이지. 여기에 플러스야. 같은 방향. 네, 아파트 사용 연수 많아지면 집값은 반대 방향이지. 이런 게 마이너스라고. 표현상에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부호에 대한 개념이야.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묻는 거. 수익률 자체가. 그러면 자 다시 현재 보니까 상관계수란 게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통계를 공부한 분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통계를 한번 해본 적이 없으니까 쉽지 않거든 사실은요. 이게 통계학 좀 오니까. 그래서 요 값이 크기가 마이너스 1부터 얘가 플러스 1 사이라고. 그 값이. 그럼 중요한 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제가 좀 설명할 거예요. 지금부터. 하면서 뭘 보는가 하면 어떤 게 훨씬 더 좋은 값이 될 것인가 봐보자고. 자 일단 아까 이제 요건 방향이 반대 방향이지. 같은 방향이야. 자 이렇게 볼게 이제. 제가 원래 있죠. 서울에서 뭐라는가 하면 지하철에서 물건 파는 장사꾼입니다. 그래서 한여름인데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그건 모르겠어. 어쨌든 오늘 밤에 짐을 꾸려야 돼. 꾸리는데 요 갑이란 친구는 보니까요. 갑이란 친구는 여기 있는 우산 50개하고 그 다음에 여름이죠. 선풍기를 50개 정도 꾸렸답니다. 거꾸로 어리란 친구는 보니까요. 우산 50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장화 또는 비옷을 갖다가 50개를 갖다 꾸렸답니다. 내일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현재 보니까 갑 같은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얼 같은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느낌상 갑이겠지. 가볼까? 만약에 날씨가 굉장히 좋으면 일단 극단적으로 가볼게. 이건 전혀 안 팔리면 이건 다 팔리겠죠? 그죠? 네, 비가 오면 다시 날씨가 얘가 좋으면 이 팔립니까? 안 팔리겠지, 그지? 근데 비가 오면 보니까 얘가 뭐 있습니까? 50개 팔리고는 안 팔릴 것 같아. 얘가 비가 오면 결국 뭐 있습니까? 다 팔리겠다, 그죠? 자, 그러면 봐보세요.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은 날씨가 좋을 때 우리 갑이란 친구는 몇 개 팔았습니까? 그죠? 이거 2개 더 하면 되니까. 얘는 뭐 있습니까? 비가 와도 50개 파는 거지. 얘는 날씨 좋으면 얘는 판 거 없죠? 다 팔았죠, 그죠? 자, 다시 보세요. 얘는 날씨가 좋은 게 이건 못 팔았지. 이건 다 판 거 아닙니까? 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해봐. 마이너스지. 요건 다 팔았지. 못 팔았지. 곱해봐.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상관계수 마이너스라고. 응? 날씨 좋으니까 둘 다 못 판 거지. 곱해보면 뭐 됩니까? 플러스. 요건 둘 다 팔은 거 아닙니까? 플러스지. 그러니까 두 개의 변수가 수익률이 같이 움직이는 게 플러스야. 방향이. 요건 반대 방향이지. 그죠? 일단 이게 수익률, 투자는 제일 중요한 수익률이니까. 그럼 이때 보니까, 자, 보세요. 요거부터 정리할게. 두 변수. 변수는 두 개 또 물건. 두 개 물건 간에 수익률의 움직임이, 이걸 아셔야 돼. 움직임, 방향. 어떻게 될까? 이거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쪽은 뭐 있습니까?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마이너스. 반대지? 요 두 개 곱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플러스는 뭐 결국은 동일 방향이지. 요걸 먼저 기억하시라고. 자, 일단 여러분 같은 현재 보니까 갑 같은 행동을 취합니까? 얼 같은 행동을 취합니까? 갑이겠지. 그죠? 이 말은 제일 중요한 뭔가 이겁니다. 아, 상관계수 값은 마이너스가 훨씬 좋구나. 이걸 먼저 기억하시라고. 좋다면 훨씬 더 위험을 많이 지가는 거예요. 자, 잠시. 아까 제가 이 두째 시간에 뭐 있으면 위험이란 말 했지. 위험 말 뜻이 뭐요? 위험 말 뜻.
오늘 몇 시 끝날 거요? 실제 수익, 실제 몇 시 끝날 거요? 그거 이거 예상된 수익의 실제 오차지? 자, 볼게요. 요거 평균 얼마 돼? 평균 얼마 몇 개? 50개 아니야? 평균 50개지. 그죠? 보세요. 여기 예상된 파는 개수 아니야? 그죠? 근데 실제 판 개수 아니야? 그죠? 오차 있어? 오차 있냐고? 없다면 위험이 있냐고? 없지. 이면 위험 다 제거한 거야 벌써. 근데 이 오차 얼마요? 50이지. 위험이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편차가.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 다른 말로 상관계수가 낮은 게 훨씬 더 위험을 많이 제거했네. 그죠? 상관계수 값이 큰 게 훨씬 더 위험을 더 적게 제거했네. 이런 의미를 먼저 아시라고. 다시 자 보세요. 아직 안 했는데 이거 내용 다 보지만 그냥 큰 틀 봐볼게. 분산투자 왜 해? 어떤 위험 제거할 목적이요? 어떤 위험 제거할 목적이요? 어떨 때 훨씬 많이 제거할 수 있어? 그지? 이게 포인트야 이게. 제일 먼저 공부할 그걸 먼저 하시라고. 분산투자 외환이 위험 제거할 목적. 어떤 위험? 비체계. 어떨 때 훨씬 더 위험 많이 제거하니? 값이 마이너스 작은 쪽이지? 상관계 값이 작은 쪽을 훨씬 많이 제거할 수 있다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요게 이해되면 그 다음 가서 뭐 있습니까? 체계 비체계 차이가 뭐지? 이제 이렇게 간다고 나중에 공부할 거는. 자, 그럼 다시 해볼게 이제. 요게 좀 쉽지 않지만요. 제가 일단 이해를 돕기 좀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보자고. 물컵에 물컵이 두 개 있어. 있는데 물컵의 온도가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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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B의 물컵 보니까 30도가 되어 있고 얘가 보니까 15도가 되어 있고 얘가 0도, 얘가 마이너스 15도, 얘가 마이너스 30도 되어 있답니다. 참고로 보니까 일단 보죠. 요 숫자 같지? 요걸 갖다 닮은 수익률로 보시면 돼요. 숫자 같지? 같은 게 뭐냐? 상관계 값이 1 된다고. 요 숫자 같지? 그지? 여기에 상관계수 1 된다고. 이게 똑같이 움직였으니까. 요건 반만 같지? 요게 0.5 된다고. 쉽게 말하면 요 반만 같지? 0.5요. 요건 0이면 이게 0입니다. 빼버릴게. 이건 의미 없으니까. 근데 보세요. 요 같은 방향이지. 플러스 곱하면 뭐 나옵니까? 요 플러스지. 요 플러스 마이너스지. 요게 상관계수 값이라고 쉽게 말해서 표현하자면. 네? 그러면 자, 물컵에 있는 물을 갖다가 제가 지금부터 분산처럼 둘 다 이제 이 섞는 거 섞는데 물을 반반씩 둘러 섞는 해보자고. 그러니까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 1인 것은 물 온도 얼마? 몇 도? 반만 섞으라고. 60 아니야 이거? 그죠? 30이지? 요 둘러 섞으면 안 됩니까? 요거는 0도지? 그죠?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초 있는 물 온도가 얼마였습니까? 여기서 온도가 낮추어진 만큼 위험 제거 양이라고 보시면 돼. 위험 제거 양. 네? 그래서 위험 제거 이게 좀 쉽지 않은데 제가 할 수 있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 차이 있습니까? 위험 제거 못했지. 요거 위험 제거 뭐 있습니까? 얘는 1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중요한 건 보세요. 이걸 좀 아시는 겁니다.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인 거는 요 둘 다 물을 반반 섞는 이 말은 분산 투자 해봐야 위험 제거를
못하지만 상관계에서 마이너스 1인 것은 요 두 개를 분산, 즉 플러스 응단의 분산 투자입니다. 포트폴리오 하면은 위험을 완전 제거할 수 있지. 이걸 먼저 기억하시라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안 되면 암기하셔야 돼요.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때 요 두 개를 분산 투자한 결과 위험이 제거되었는데 마이너스 1은 위험을 뭐합니까? 완전 제거했지. 보니까. 그죠? 거꾸로 이게 플러스는 뭐 전혀 제거했습니까? 못한 거잖아. 여기서 이제 뭘 보는가 하면 이거 보셔야 돼. 이럴 때 위험 제거 양은요. 자, 요 두 개를 자 이렇게 볼게. 위험 제거 양은 보세요. 상관 계수값이 플러스 1쪽이 많이 제거했습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1쪽이 많이 제거했습니까? 응? 이쪽이 많이 제거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값이 높을수록 제거량이 적고 값이 낮을수록 제거량이 많겠지. 그래서 항상 보니까 이쪽이 제거량이 훨씬 더 많고 이쪽이 더 적은 거지. 요걸 말로서 표현하셔야 돼. 자, 그러면 가볼게. 이제 첫 번째. 계수가 어떨 때 위험 제거량이 많을 것인가. 요걸 시험 내. 그래서 위험 상관계 값이 높을 때 낮을 때.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한 번 더 가볼게. 여기까지 갑니다. 그러면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 1이 아니고 양의 값 플러스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위험은 제거할 수 있습니까? 제거 가능하냐고 보자고.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 얼마요? 위험 제거했습니까? 했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플러스 1만 아니고 플러스 0.9, 0.8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위험 제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만 그 양이 많고 적음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나중 가면 요거까지만 내 걸로 가져가시면 돼. 요까지만. 항상 답이 여기 나와. 이거 이외 책에 설명이 꽤 많거든요. 그거 다 볼 필요 없어. 여기 끝내라고. 답은 무조건 여기 나오게 돼 있으니까. 자, 잠시 제가 포트폴리오가 뭔가를 좀 보여줄게. 저 C와 D는 우리 앞에 보면 C와 D는 좀 선택 못하게 돼 있지. 그죠? 저걸 분산 투자해 볼게. 분산 투자의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이런 거요. 현재 C와 D 기대 수익이 있는데 얘가 10%, 얘가 12%지. 그죠? 그럼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돈이 10억이 있다면 이걸 작은 분산 투자 이제 하는데 자, 첫 번째 케이스. 이걸 굳이 제가 이제 할 목적이 사실 없는데 단지 분산 투자 말 뜻이 뭐냐를 좀 봐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A한테 자금 20%, B한테 80, A한테 40, B한테 60. 그 다음에 A한테 50, B한테 50. 그 다음에 A한테 60, B한테 뭐 있습니까? 40. A한테 80, B한테 20. 이렇게 있죠. 다양한 배합해 보면 가장 높은 수익이라는 게 있어. 위험에 가장 적은 방식이 있다고. 자, 그러면 첫 번째 먼저 이것부터 연습합니다. 물어보죠. 10% 곱하기 10%는 얼마요? 몇 퍼센트? 또 이런 분이 있지, 그지? 이건 안 해요. 자, 환산해볼까? 10%는 0.1 곱하기 0.1이지? 0.01 몇 퍼센트? 요걸 한 말이 사실은. 이걸 우리 이런 시험에 꽤 많이 나오거든요. 문제에서. 난 빨리 푸는 방식이 이렇게 푸시라고. 한 개는 그냥 그대로 써줘. 한 개는 변형시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 퍼센트 없다 생각해. 10 곱하기 0.1 얼마예요? 1이지. 요 퍼센트 있지? 부척이야. 이게 더 빠르다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개만 변환시켜 그냥 그대로 곱해주라고. 아마 그러면 좀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해볼게 이제.
평균, 자, 포트폴리오. 요렇게 곱해주는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률과 투자할 비율을 곱해주는 이렇게. 해서 요 둘 다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10과 그다음에 20 곱해주면 됩니까? 2%지. 요거는 9.6 나와. 더해주면 뭐 있습니까? 11.6%. 요 기대 수익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준다, 이렇게. 하면 요건 4%죠? 요건 뭐 7.2 나오지? 요건 11.2. 요렇게 곱해주거든요. 요렇게. 5%죠? 요건 6이죠? 이렇게 한 경이 다 해본다, 이렇게. 쭉 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위험이 있죠, 그죠? A, C는 위험이 2%입니까? B는 위험 4%지. 주어 끝에 가니까. 이것도 이런 방식 하되 이건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여기 제곱성이 들어가거든. 방식이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만약에 위험이 얘가 2.1%, 얘가 2.3, 2.3 이렇게 나왔다 하시자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때 보니까 자 수익이 제일 높은 게 뭐요? 위험이 가장 낮은 게 요거 아닙니까? 그지? 그러면 얘는 가장 최선의 배합이 뭐냐? C한테 20%, D한테 80이 가장 최상이라는 거예요. 응? 분산 투자했을 때. 자, 결론.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 항상 우리 분산 투자 자금을 절 때 5대5 이렇게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방식을 보면 결국은 가장 좋은 방식이 나온다고. 이게 분산 투자야, 쉽게 말해서. 그럼 이렇게 봤으면, 이걸 봤으면 이제 책의 내용과 같이 가면서 이제 내용 의미 파악하셔야 돼. 자, 275페이지. 자, 의의 동그라미 1번 가볼게요. 하나의 자산이 집중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 즉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자산의 분산 투자에서 위험을 제거하고 안정된 결합 편익을 획득할 목적이다. 자, 보세요. 이 말 아닙니까? 요거 묻는 거지. 여러 곳의 분산 투자에서 안정된 결합 편익. 이거 보세요. 요거 두 개 분산 투자해서 한 거지. 여기 뭐 다른 말 합친 게 결합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의 결과는 뭐 있습니까? 안정된 결합 편익. 편익은 뭐야? 더 높은 수익을 될 목적이라고. 동시에 뭐 있습니까? 어떤 거 제거한다고? 위험을 제거할 목적이다. 그 말 뜻입니다. 그러면 D장 가볼까? 양갈로 2번에서 자 여기 중요한 게 동그라미 2번 3번이 둘 다 같은 말인데 이걸 읽어보시고 일단 이해하셔야 돼. 동그라미 2번 3번을 요거 시험 꽤 많이 나오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내용 다 보시면 앞에 있는 첫째 줄만 쭉 보시면 될 거예요. 동그라미 2번은 적 뒤에부터 읽어보시고. 자, 보세요. 요거. 우리 아까 평균 분산 원리가 보니까 C는 기대수익이 10%, D는 12%거든. 위험은 얘가 2%, 얘가 4%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균 분산을 선택 못할 거 아니구나. 그죠? 못하는 걸. 요걸 전체를 딱 갖다 배합해 보니까 가장 좋은 걸 선택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말은 할 수 없는 걸 해결해 준 방식이 뭐라고? 포트폴리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3번은 뭐 있습니까? 3번 이 말이죠? 여기 보세요. 배합을 쭉 다 해본 거지. 쭉 해보니까 이 전체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거지. 그 3번이 그 말이야. 2번은 평균 분산 원리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걸 가지고 해결하는 방식이 포트폴리오고, 그 다음에 3번은 뭐 있습니까? 이 포트폴리오 결과 전체에 있는 내용을 한눈에 쭉 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이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 말 뜻이라고.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큰 2번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 그 갈로 1번에 설명되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건 동그라미 3번. 자, 포트폴리오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과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피할 수 없는 게 체계적 위험이고 피할 수 있는 게 비체계입니다. 그래 보시고 우측 갑니다. 갈로 2번 체계적 위험에서 자 동그라미 1번 그 개념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된다. 이거 마시면 안 돼.
그래서 쭉 가서 뭐 있습니까? 둘째 줄 피할 수 없는 위험이죠. 그래서 다른 건 보지 말고 밑에고 동그라미 3번 있죠? 자, 그 3번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거 굳이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시험 뭐 있으면 일어납니다. 시장 힘에 약이 될 수 있는 인플레이, 경기 변동 등은 이 시험 나온다고. 그러니까 거의 경기 변동 알 필요 없어. 어쨌든 중요한 건 시장 힘이란 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갈로 3번 더 B책에는 뭐 있습니까? 예,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쳐줄 끝에 있죠? 개별적인 부동산 이 키워드예요. 그러면서 둘째 줄 끝에 피할 수 있는 위험. 요거 마시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이 동그라미 2번 가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예, 둘째 줄 끝에 보니까 분산투자를 통해서 회피할 수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다 이 말 뜻이에요. 그러면 자 밑에 있는 큰 3번 포트폴리오 효과 갑니다. 자 효과에서 지금은 그냥 쭉쭉쭉 넘어갔어요. 예, 우리 거기서 뭘 보는가 하면요. 예, 그 동그라미 3번, 4번과 5번이 같은 건데 사실은 일단 거기서 뭐 있습니까? 5번부터. 자, 여기 보세요. 주식 딱 한 곳만 투자했을 때 위험 제거 양과 주식, 부동산, 채권, 은행 이 네 곳에 이 분산 투자했을 때 어떤 게 훨씬 위험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개지. 거기 4번이 4번. 5번.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 수가 많을수록 포트폴리오 효과가 커진다. 이 말은 위험을 더 많이 제거한다. 이 말 뜻입니다. 5번에. 그래 보시고 그다음 갈로 2번. 상관계수와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다른 건 다 버리시고 있죠. 우리 거기 본다면 동그라미 3번, 4번, 5번, 6번까지 읽어보라고. 3번, 4번, 5번, 6번. 그건 정리하셔야 돼. 자, 3번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값을 가졌는데 상관계수 값이 양의 경우는 예, 자산간의 저기 두 변수 간의 즉 자산 간의 수익률 변동 방향이 같은 방향이죠. 이럴 때 위험 분산 효과가 적다. 이 말은 위험을 적게 제거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상관계수 값이 어머니 즉 마이너스인 경우는 수익률 변동이 서로 반대 방향이므로 효과가 더 큰 거죠. 위험 많이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상관계수 플러스 1이면 예, 수익률 변동이 완전히 같기 때문에 분산 위험 분산 효과가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위험을 전혀 제거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가볼게요.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그만큼 뭐 있습니까? 비책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즉 상관계수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비책 위험이 즉 위험을 0이라는 건 완전 제거한 거죠. 완전 다 제거한다는 겁니다. 자 6번 따라서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 1만 아니고 플러스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이 말이라고 6번이. 그래 보시고 있죠. 나머지 279, 80페이지가 있는 거 이건 시험 나봐야 정답 관계없는 질문이야. 물론 나중에 이건 제가 한 5월 넘어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주거장창 지금 공부할 때 있죠. 이걸 암기하면 돼. 제일 먼저 컨트롤 보시라고. 왜 하느냐? 위험 제거할 목적이다. 어떤 위험 제거할 목적이니? 비체계. 어떨 때 많이 위험 제거할 수 있냐? 상관계수 값이 낮을수록 많이 제거할 수 있다. 이거 마시라고. 이걸 먼저 기억하시고 그 다음 것이 이게 이해되면 뭐 있습니까? 이거 두 개 차이가 뭐니? 가야 되고 상관계수 이 크기가 뭐니? 이렇게 하시면 될 거라고. 나중 가서는. 그래서 그렇게 문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 보시고 이제 280페이지 갑니다. 자, 거기서 화폐의 시간 가치.
우리 다음 주는 목요일 날 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설날 열심히 쉬시고 왜냐면 굳이 이게 수업을 9주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냥 8쯤 하자고 해. 8쯤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빡세게 해봐야 뭐 큰 도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8주 정도 할 거니까 다음 주는 목요일까지 쉬시고 하시면 되겠네. 금요일부터. 어차피 나중에 추석 때 가면 시계에서 못 쉽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설마 시험 일주일라도 뭐 집에 쉬겠습니까? 나와야지 뭐. 방법 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오래 아시고 자, 화폐 시장가치 뭐냐 이겁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요. 1년 후에 10억과 현재 있는 10억은 화폐 가치 분명히 다르다. 그 다른 걸 같게 만드는 방식을 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때 현재 내가 10억을 갖다가 저축해서 은행 이자가 10%면 1년에 내수인 질 수 있는 금액이 얼마 될 것인가 측정할 수 있죠. 이런 궁극적 목적이 현재 있는 값과 구할 목적입니까? 미래 값 구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말로 미래 가치란 말 쓴다고 쓸 때 거꾸로 1년 후에 11억이 현재 얼마 화폐 가치 같을 것인가 이자가 10%면 얘는 궁극적 목적이 현재 있는 값 구할 목적이죠. 그래서 현재 가치를 말 쓴다고. 근데 이 글자가 너무 길다 보니까 결국 뭐 있으면 이걸 좀 줄여서 현가란 말 쓰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뭐 이건 내가란 용어를 쓰게 돼 있다 쓸 때. 근데 이 각각의 방식마다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있는데 자 잠시 요거 하기 전에 우리 이거 한 적이 있죠. 요 i를 갖다가 번역할 때 이자율로 번역했고 요걸 갖다 뭐 했습니까? 소득 또는 수익률로 번역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건 이 말 뜻입니다. 이 은행에 돈을 빌려갔던 차입장 결국은 원금에다 이자를 갚지만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뭐 있습니까? 원금에다 받는 거예요. 이제 받을 숫자에서 수익률이에요. 이게. 또한 같이 자, 요때 이거 보자고. 우리 이걸 은행에서 이자율 쓰지. 근데 지금 현재 10억을 저축하면 1년에 내수는 지를 수 있는 금액은 10억보다 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그래서 크게 만들었는 율에서 이걸 할정률을 쓴다 쓸 때 표현 자체가 거꾸로 1년 후에 있는 11억의 현재 금액 끌고 오면 이 금액이 더 작아지겠지 분명히. 그죠? 작게 만든다 이게 뭐 됩니까? 이래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야 사실은. 그래서 우리 보통 이걸 은행에서 말하면 통쳐서 이자지. 은행에서는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이자율 같은 말이 결국은 할인율, 할정률 이래 쓴다고. 나중에 저 뒤에 감정평가 가면 이걸 다른 말 뭐라는 잡니까? 환원율 이래 쓴다고. 또는 환원 이율 이래 쓰게 돼 있다고.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똑같은 용어니까 자꾸 공부할 때 뭐 있습니까? 용어를 자꾸 분산시키지 말라고. 비슷한 같이 묶어서 보시라고. 이래 봐야지 사람들이 우리 공부할 때 좀 덜 헷갈리지. 자꾸 있죠. 이걸 갖다 묶어보면 분리해보면 헷갈려.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거 한 적이죠. 위험, 조정, 할인율 썼지. 할인은 깎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뭐 위험이 커지면 할인율도 뭐 있습니까? 항상 시험 낼 때 작아진 데 치면 된다고. 왜? 깎는다 개념 때문에. 근데 사실 할인율이 아니라 뭐요? 수익률이잖아. 올라가야 되지. 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야 돼 사실은. 그러면 내가 좀 쉽게 갈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이제 그런 개념 정도 있다 보시고 그러면 자 요때 우리 그 책을 볼 때 이제 280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다른 건 절대 읽지 말고 쭉쭉 그냥 넘어가. 그대로 넘어가서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285페이지 그 깔끔하게 박스에 딱 정의되어 있어. 그것만 보시는데 단 그 안에 있는 공식 암기하지 마. 물론 해보셔. 해보셔. 난 절대 암기 안 해. 틀리지 자리. 물론 저도 이제 이 석사과정 때 이걸 다 도출해 봤습니다. 근데 실제 제가 지금 이거 기억하냐? 기억 못 합니다.
왜? 이런 표가 다 있어. 이자를 0.0001%부터 뭐 있습니까? 999% 다 있다고. 그런 적용표가 있다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 어디 쓸래, 어디에 집어넣을래 이거 마시면 된다고. 그게 중요한 거지. 굳이 그거 계산공식 알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일단 그 현재 가치 계산 공식이 세 가지 있죠. 그죠? 자, 일단 제목은 좀 기억하셔야 돼. 적어도 일시불 현가. 그죠? 현가. 두 번째 연금의 뭐요? 현가. 세 번째 저당 상수가 있죠? 자, 네 가지 세 개 있는데 첫 번째 일시불 내가, 연금의 내가, 그 다음에 감채기금계수. 그럼 계수란 건 숫자 그냥 숫자라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거 문제 푸는 방식이 있어. 주로 말로서 많이 묻거든요. 물었을 때 항상 현가 내가는 제일 먼저 보지 말고 마지막에 현재 가치 묶는 게 현가 생각하라고. 마지막 내용만 내가 묶는 내가 생각하시면 돼. 다만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뭐 있냐? 앞에 있는 요 제목을 먼저 결정하라고. 일시불 조건, 연금 조건, 그 다음에 저당 또는 감치 조건이 있어. 이걸 먼저 결정하시고 마지막까지 현재 가치 물으면 현가 쓰고 미래 가치 쓰면 내가 쓰라고 쓸 때. 자, 그러면 이거 절대 우리 가끔 보니까 제가 어떤 이제 강의를 하는 분들 보니까 어떤 특정 글자를 자꾸 암기해 버리더라고. 근데 그렇게 되면 가장 큰 맹점이 있어요. 그걸 반대로 시험 낼 수 있거든. 그 글자 가지고. 최근에 몇 번 그렇게 시험 낸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출제하는 분들 가끔 있죠. 이 동영상 본다는 거야. 그래서 보고 이렇게 냈어. 그럼 반대로 시험 낼 수 있다고. 얼마든지. 그러니까 출제한 분들이 목적이 뭔데? 합격실 목적입니까? 아니잖아. 어떻게 하면 이거 틀리게 만들까 목적 아닙니까? 그지? 생각이 반대잖아. 우리 어쨌든.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제가 나중에 알겠지만 이 그림과의 모든 걸 풀면 돼. 그림과죠. 이 제일 빨라. 자, 가볼게요. 자, 현재 10억이란 돈을 저축해서 이자가 있을 때 5년 후에 찾고자 한다. 이건 궁극적 목적이 뭐 있습니까? 미래값 구할 목적이지. 그죠? 자, 다시 5년 후에 10억이 현재 얼마 가치 같을 것인가? 이게 궁극적 목적 뭐 있습니까? 현재값 구할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자, 우리 저기 뭐 있습니까? 마트에 가서 물건 산 후에 카드를 딱 주면 그거 저번에 말하죠? 할부할래? 일시불은 몽땅 주니 몽땅 한 방에 끝내는 거지. 마찬가지야. 일시불은 무조건 한 번의 금액이 그대로 있는 거야. 한 번. 딱 한 번 금액이 그냥 그대로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 일시불이라고. 거꾸로 연금. 우리 연금이란 건 특히 이제 저 퇴임을 한 분들 보니까 연금 받는 게 매년 똑같은 금액 같습니다. 동일한 금액을. 그런 개념인데 사실 이제 그 개념 좀 다른 거예요. 자, 이 말은 이겁니다. 우리 아마 직장 다닐 때 보면 결혼 안 했을 때 이런 거 있죠. 내가 매달 저축할 금액은 알고 있지만 근데 몇 년 후에 얼마 모을까 그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걸 뜻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매달마다 내가 1억씩 저축해서 5년 후에 찾으면 얼마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분명히 관심 있는 분이 있다고. 여기에 뭐냐 연금 내가 시키면서 반대로 연금 현가는 어떤 사람에게 매년마다 1억씩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5년 동안 매년 받지 않고 일시불로 몽땅 받으면 뭐 있습니까? 얼마 될 것인가 하는 게 곧 이게 다른 말로 연금 현가. 우리 주택 뭐지? 복권, 연금 복권 있지? 그죠? 연금 복권은 매달 받는 건 얼마요? 500인가? 이미 알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한 방에 받을 수 있거든. 그런 걸 판단을 생각하면 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연금은 제일 중요한 게 매년 금액을 알고 있지만 뭉티기 금액을 모를 때 쓰는 방식이라고. 자, 거꾸로 저당상수란 말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감채기금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저당상수와 감채기금은 있지만요. 우리 저당이라는 것은 은행에 돈을 빌리는 거야. 저당 잡고 대출받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현재 5억이란 돈을 빌렸어.
그래서 5년 동안 돈을 갚아야 되지. 매달 갚을 금액이 얼마 될 것인가 파악을 하고자 하는 게 어디게 저당상수라고. 거꾸로 이 감채기금 우리 이런 경우 있죠. 10년 후에 10억 만들기 위해서 들어봤습니까? 5년 후에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마다 얼마씩 저축하면 될 것인가 이런 걸 알아볼 목적이 감채기금 쓴다. 물론 회계학에서는 다른 용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큰 글자 마시면 안 돼. 일시불은 딱 한 번 금액이 딱 한 번이야. 한 번의 금액이 그대로 이동되는 게 일시불이라고. 그 다음에 연금이란 것은 뭐 있습니까? 매년 금액은 알고 있는데 이 뭉태기 총 금액을 알고 있는 것이 연금이고 그 반대로 이제 반대로 저당 또는 감치는 뭐 있습니까? 뭉태기 금액 알고 있는 거지. 있지만 매년 금액이 얼마 될 것인가 파악하는 게 뭐냐고 이게 저당 또는 감치라고. 일단 이것만 기억하시라고. 그러면 자 이게 실제 문제를 제가 한번 내볼게요. 문제 이런 시험 나오거든요. 현재 1억을 저축해서 8년 후에 찾고자 한다. 이런 시험 나온다고. 간단하게. 두 번째 매년 2억씩 저축해서 5년 후에 찾고자 한다. 3번 10년 후에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얼마씩 불입할 것인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중요한 건 특정 글자 가지 말고 글자 따라가지 말고 이 그림 그려. 이 더 빠르니까. 자 현재 얼마? 1억이지? 몇 년? 후 금액이지? 중간에 뭐 들어간 금액이 있습니까? 없지. 그냥 그대로 이동한 거지. 이게 뭐라고? 언제? 미래지? 내가. 얘는 매년 얼마씩? 2억씩 몇 년 동안? 5년 후지? 그러니까 매년 금액 알고 있다. 연금이고 미래 금액이지? 이렇게 가면 된다고. 얘는 따라가 그냥 10년 후에 얼마? 10억인데 매년 금액이지? 이런 그림 그리신다고. 이건 감채기금이지. 그죠? 감채기금.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돼. 이게 훨씬 더 빨라. 그러면 내가 문제 풀 수 있다고 이게. 자 문제 지금 한 개 풀어볼게요. 다른 거 풀지 않고. 자 문제를 가보니까요. 예, 저기 있는 322페이지. 예, 14번에 5번부터 하지 말고 15번에 가장 기본적인 거 2번, 4번, 2번부터 할게요. 2번부터. 글자 읽지 마. 자, 거기 말했습니까? 2번은 현재 얼마? 현재 5억이. 매년 지가 얼마 프로? 이번에 이자가 5% 붙네. 이 말 뜻이 이게. 응? 몇 년 후? 중간에 뭐 들어간 금액이 있어? 들어간 금액이 없지. 그냥 그대로 이동했지. 딱 한 번 금액이다. 이걸 먼저 일시불이고 언제 금액? 이래 가야 된다고. 그 다음에 5번 가볼까? 몇 년? 후에 얼마? 1억 원이.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현재가 물었지. 그죠? 그 표현 자체가. 그러면 딱 한 번 금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게 벌써 뭐야? 일시불이고. 언제? 다시 4번에. 자 4번에 보니까 4번에 5번입니까? 예.
현재 5긴 주택 가격이 매년 5% 상승을 가정했을 때 5년의 주택 가격을 일시불 내가격 계산할 수 있다. 이 말이나 15번에 뭐 있으면 2번 같은 거 아닙니까? 어퍼측 매치 그 차이지.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 지금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이거 마시면 안 돼. 자,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지금은 그냥 생소하지만 우리 해보니까 이 투자가 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느낌이. 생소한 느낌 많이 드는데 이걸 앞으로 한 두세 번 뒀죠. 그러면 귀에 들어온다고 이게. 다만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거 마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오늘 했던 걸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정리를. 요거까지 채워야 되겠네. 자, 첫 번째. 지렛대 효과. 항상 지렛대 나오던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들어가야 돼. 남 돈을 활용하면 어떻게 된다 쓰면 전부 다 지렛대 무조건. 그래서 지렛대에 대한 종류 나오면요. 무조건 중간에 총 자본 수익을 쓰고 양쪽 끝에 저당이란 말과 뭐 있습니까? 이렇게 써놓고 있죠. 어쨌든 지분수익이 제일 높은 게 뭐요? 이게 정의지. 내가 이익 봤으니까. 이 말은 은행 금리 가장 낮은 거요. 거꾸로 이렇게 지분수익이 가장 낮은 게 뭐 되죠? 이게 부죠. 그 다음에 모든 수익 같을 때 뭐죠? 이래 가시라고. 이 그림 뭔가 이해하셔야 돼 이제. 그래서 우리 항상 은행 금리 가장 높으면 지분수익이 가장 낮습니다. 은행 금리 가장 낮으면 지분수익이 제일 높다고. 그래서 항상 볼 때 내 입장에서 이익을 본 게 정, 내가 손해 본 게 부입니다. 여기는 요거 비교했을 때 여기에 평균 중심이 있거든. 그래 보시고 두 번째 보니까 자, 위험이란 개념 자체가 뭘까? 예상 수익과 실제 수익에 대한 차이죠. 그래서 위험에 대해서 유형을 봤을 때 항상 이 제목이 딱 나오면 뒤에 설명 중에 무조건 같은 용어 들어와 있는 생각하시라고. 이게 가장 기본인데 다만 이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게 4개 있어. 거기에 뭔가 아까 했듯이 가장 많이 묻는 게 유동성 위험. 이건 현금화되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금융상 위험 이거 뭐 있습니다. 남돈 부채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운영상 위험은 뭐 영업 경비 변동 들어오겠다 하죠. 또 인플레이션 결국 인플레이션 뭐 들어옵니까? 화폐 가치 물가 이 말 들으면 전부 다 이건 인플레이션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처리 방법만 지금 하죠. 처리 방법이 더 중요하니까. 이게 물론 3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보수적 예측 방식과 그 다음에 위험 조정 할인율. 이런 참고로 제가 쓸 말이 있는데 위험 조정 할인율 같은 말이 뭔지 압니까? 곧 이게 요구수익이에요. 요구수익. 예? 위험을 조정한 후에 나왔던 할인율이니까. 그래서 보수 예측 방식은 제일 중요한 게 안정성을 추구한 결과 결국은 얘는 뭐 수익이 가능한 뭐합니까? 낮은 걸 선택한다는 거야. 이 말은 거꾸로 비용이 가능한 높은 걸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거꾸로 위험 조정 할인율은 결국은 요구수익이다 보니까 투자 대안이 위험이 더 크면 항상 뭐요? 아까 보니 위험이 크면 요구수익은 올라가지. 그래서 요구수익 같으면 곧 이게 할인율. 그래서 할인율도 뭐 한다고? 올라간다 보시면 돼. 그 다음 세 번째 수익률과 가치관계인데 요 관계는 분명히 반비례. 그죠? 그래서 항상 수익은 기대 같은 말이 뭐냐? 내부. 그 다음에 그 반대 요구수익이죠? 요구수익.
예, 그 다음에 가치도 두 개 있죠. 시장 가치와 뭐가 있습니까? 투자 가치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기대가 더 커야 투자합니다. 또한 이 투자가 더 커야 투자하는데 이때 보니까 여기서 요 기대 수익과 결국은 여기 뭐 있습니까? 시장 가치는 이미 예, 공개되어 있는 가격이니까 객관적인 가치가 될 것이고 거꾸로 뭐 요구 수익과 투자 가치는 결국은 투자자마다 바랄 수 있는 수익률과 가치가 달라지니까 어디건 예, 주관적 결국은 가치 된다는 거예요. 그래 보시고 이때 중요한 건 요구 수익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구 수익에 대한 공식은 무위험 플러스 뭐요? 위험 할증률이지? 위험률. 그래서 중요한 건 위험이 커진 만큼 결국은 요구수 커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위험과 요구수는 결국은 요건 비례죠. 같으면 상쇄 관계. 그죠? 반대 거꾸로 때 요 가치란 건 오히려 왜 위험이 커진 만큼 수익이 올라가면 가치는 뭡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요구 수익과 가치, 위험과 가치는 항상 무슨 관계입니까? 요건 반비례 관계, 반비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나중 가면 이렇게 다 정리할 거예요. 나중 가서. 그래서 결국은 요구 수익은 내가 바라는 수익이고 기대 수익은 이 건물에 예상되는 수익입니다. 자, 그래 보시고 물론 뭐 이거 다른 거 쓸만할 수 있죠. 무위험과 요구수는 비례입니다. 근데 요 둘은 관계 없다는 거야. 논리가.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최선의 투자 대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 평균 분산 원리에 오류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뭐 있습니까? 포트폴리오지. 그래서 요 포트폴리오 이거 마시면 돼요. 자 이건 하는 목적이 뭘까? 목적.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을 딱 묻거든요. 목적을. 여러 곳에 분산 투자에서 결국은 위험을 제거할 목적이지. 하는데 이 위험 제거에서 항상 핵심이 있어요. 위험이란 거 거의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체계적 위험과 그 반대 뭐 있습니까? 있는데 체계는 피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비체계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보니까 어떠한 위험을 제거할 목적이 묻거든. 어떤 위험만? 요것만 제거할 목적이지 얘는 제거할 목적 아니겠다. 그죠? 요걸 구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좋다. 어떨 때 훨씬 더 많은 위험을 제거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상관계수인데 이게 마이너스 1부터 이와 같이 플러스 1까지 있는데 어쨌든 수익률의 방향이 이건 다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방향이 두 변수 두 물건 간에 요건 예, 반대 방향이고 얘는 뭐 있습니까? 같은 방향이죠. 그죠? 이럴 때 위험 제거는요 예, 양을 봤을 때 항상 예, 여기서 보니까 얘가 더 많이 제거하죠. 이건 더 적게 제거하거든요. 다만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완전 제거할 수 있지. 그죠? 플러스 1이면 전혀 제거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전혀.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관계수 값이 마이너스 낮은 게 훨씬 많이 제거한다는 거예요. 물론 플러스 1만 아니고 플러스가 되어진다 위험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화폐에 대한 시간가치. 자 지금은 중요한 게 화폐 시간가치는요. 이래 가시면 돼. 일시불 조건, 연금 조건, 그 다음에 저당 상수 또는 뭐 있습니까? 감채기금 조건 이렇게 가시라고. 일시불은 뭐야? 한 번의 금액이 이동되는 거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보시고. 연금은 매년 금액은 알고 있지만 총 금액을 모르는 거지. 그죠? 저당 상수는 보니까 총 금액은 알고 있는데 총 금액 알고 있는데 이 매년 금액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래 가시라고. 물론 이 다음에 가면 제가 이 반대 역수가 뭐냐 설명할 건데 지금은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있는 개념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
근데 보세요. 보니까 얘하고 얘 관계 있어 이거? 연관성 있냐고?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한 개 한 개 분리해서 공부하시면서 이해되는 거 완전히 내 걸로 갖고 가셔야 돼. 이해 안 되는 거 버리시더라도. 그러니까 이 투자가 사실 딱 들으면 이제 처음에 드는 게 좀 생소한 것도 있고 만만치 않은데 자꾸 반복해 보시면 이 눈에 들어오거든 사실은. 그래서 다음에 보면 아마 조금 더 보는 시각이 좀 넓어질 거예요. 하여튼 오래 하시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